드디어 2023년 마무리를 장식하는 12월입니다. 오늘 12월 첫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12월 하면은 산타랠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에 산타가 찾아올 것인가? 증권가 전망들을 모아보니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의 가능성 제한적이다라는 데 입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는 2400에서 2600선,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2월도 쉽지 않은 한 달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박스에 갇혀 있으면 오히려 종목 장세의 흐름이 뚜렷해지겠죠. 따라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산타의 선물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12월 달도 기분 좋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그럼 오늘 영향을 미칠 받은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 3대 지수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다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1.5%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세일즈포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다우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기술주가 약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은 0.2%가량의 제한적인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증시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PC 물가지수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데요. 근원 PC를 연준이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는데요. 근원 CPI 이 부분을 보자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예상치에 딱 맞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CPI를 보자면 3% 역시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에 크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고요. 기술주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7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른 종목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3%대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1.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나왔는데요. 이뮤노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에브비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뮤노젠의 주가가 82%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업체냐면은요, 이 ADC, 그러니까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ADC라는 키워드를 가진 제약바이오 업체 몸값이 한번 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당 31.26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전체적인 지분 101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이 간밤의 종가가 29.35달러 정도 수준, 여기까지 단번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ADC 항체 접합 물질 관련된 국내 기업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알테오젠이 있고요. 그리고 레고펜바이오도 관련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종근당이 묶여 있으니까요. 또 관련주들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은 상품시장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고요. 감산 연장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요, 전고래 대비 2.4% 하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5.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나온 내용은 이겁니다. 내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시장이 다소 좀 실망했던 키워드는 자발적에 있습니다. 의무 감산이 아니고요. 자발적 계획인 탓에 실제 감산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국제유가는 비교적 크게 하락한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흑해 연안의 폭풍우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금 정상화되면서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움직임에 석유 도소매 쪽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유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제 유가에 1대1로 연동이 되는 움직임은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간밤 1.7%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료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 재료 함께 보시죠. 얼마 전부터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했던 내용인데요.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고 그리고 또 고객으로 인도하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고된 바 이 간밤에 진행이 됐었고요. 미증시 기준으로는 장 마치기 1시간 전에 이 인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디자인의 어떤 스펙의 차량이 될 것인가 관심이 뜨거웠었는데요. 이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본사 공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이버 트럭 인도식을 열고 첫 생산 차량을 고객 10여 명에게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전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사이버 트럭은 어땠느냐? 예상보다 훨씬 더 고스펙에 훨씬 더 고가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320마일의 주행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2.6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륜구동 일반 모델의 가격이 1억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최고는 1억 3천만 원까지 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미래가 달린 트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테슬라 이 간밤 마감한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인도식이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5%까지 급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낙폭이 조금씩 만회되면서 종가상으로는 1.7% 하락 마감을 하게 된 건데 이 고스펙이긴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높은 가격이 왜 형성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 특수 합금, 거기에다가 방탄유리, 직각 디자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양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높은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 보겠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따라서 우리산업이나 서현이와 명신산업, 화신, 성우하이텍이 관련주로 묶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자원 전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쪽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빠르면 오늘쯤에 이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새 지침에 따라서 중국 국영 기업이 만든 배터리, 부품, 광물이 포함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논쟁은 이겁니다.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요. 중국 기업과 합작한 업체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쟁거리고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중국과의 합작사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 국내 해당 업체들도 이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가 곧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셀업체에는 우려가 좀 큰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이고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셀 3사 외에도 첨보라든지 엔캠 중국과의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부품주들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앞서서 10월에 예고했던 흑연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초에 10월 후반에 이 내용은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하겠다,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흑연을 보면 특수 흑연에 속하는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흑연 수출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고편이 나왔고 그때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흑연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는 65% 정도 되고요. 인조 흑연은 70%가량 돼서 아무래도 이 탈중국화 그리고 또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 번 더 관심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물론 흑연은 아닙니다. 니켈 쪽이기는 한데 STX가 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광물 자원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흑연 쪽으로는 KBG 있고요. 그리고 애경케미컬, 태경BK, 세노텍 묶어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1에서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